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충북의 재활의료기관 병상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충북과 대전이 유일하게 병상 수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등으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환경 악화가 우려됩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재활의료기관입니다. 지난 2011년 개원한 뒤 6년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예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지정되는 충북 지역 3기 재활의료기관 병상 수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대전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병상 수가 축소됐습니다. 기존 767병상에서 535병상으로 무려 30%나 감소된 것입니다. 충북의 재활병원이 과밀하다는 이유로 알려졌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병상 수가 줄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라는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요양을 한다든지 신규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준비를 하던 병원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신규 지정을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보강하고 각종 설비며 치료 인력을 보충했지만 허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재활의료기관 병상 수도 줄이겠다는 마당에 신규 지정은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재활의료기관의 병상마저도 감축이 돼야 되는 그런 병상수 감축안이 나와서 청주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새로 진입하는 게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충북의 회복기 의료 재활기관은 모두 4군데. 4개 기관 모두 청주에 집중됐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청주 상당구는 아예 없습니다. 이대로 병상수 축소가 확정되면 재활치료 환경 악화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전 국회의원이 오늘 청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민간 매각 문제 등 청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모든 능력을 쏟아붓기로 결심했다며 출마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제천 출신인 이 전 의원은 노영민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서원구에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힙하다며 인기인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최근 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트랙을 질주하는 선수들. 이들이 타고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입니다. 페달을 역방향으로 굴려야 멈출 수 있고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무려 13배. 돌발 상황에서 급제동은 불가능합니다. 기어가 앞으로만 갈 수 있는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타는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많고 그다음에 도로에서는 절대 탈 수 없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를 자전거가 아닌 차로 간주하고 있고 제동 장치가 없을 경우 안전의무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실질적인 용법에 따라서 차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는데 형식상 법률적 요건으로는 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단속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 픽시 자전거가 멋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일반 도로에서 타는 경우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인계만 가능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픽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해 계속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정에서 적극적인 제지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올 7월 기준 충북의 임금 체불 규모가 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체불액은 396억 원으로 충청권에선 충남 489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충북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충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내년도 예산 증가폭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더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확보된 충북의 정부 예산은 9조 5,070억 원. 지난해보다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증액의 비율은 적습니다. 충청권만 하더라도 충남은 두 자릿수의 증가폭을 보였고 대전과 세종도 각각 지난해 대비 9.4와 7.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충북은 5.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달부터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지난번에 정부에 담지 못했던 증액 2천억 규모의 한 증액 예산이 있는데 이제는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은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설 예산과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 글로벌 R&D 임상연구센터 설립을 꼽은 데 반해 민주당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10가지 증액안에는 해당 사업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호강 준설 사업과 영동의 정착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제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사업 등 여당 내 협의회에서는 충북도 중심 사업보다 오히려 각 시군의 주력 산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다만 청주공항 활주로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예산 등은 충북도와 여당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을 반영함으로 해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의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산뿐 아니라 충북이 추진해온 K바이오스퀘어와 같은 혁신 사업들도 지난달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공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목표하고 있는 2천억 원대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엿새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주 무대를 도심으로 끌어와 대중화와 흥행에 성공한 반면 영화제 정체성이나 영화관 확보 문제 등 과제도 남겼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악과 영화가 함께한 엿새 동안의 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21회 성인이 된 영화제는 주 무대인 청풍을 벗어나 도심 한복판에서 한 단계 도약을 시도했습니다. 음악 영화에 치중했던 기존 틀을 벗어나 추억의 명화와 호러, 판타지까지 36개국 134편의 대중성 있는 영화로 관객들을 끌어모았고 부족한 상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옛 메가박스에 4개관을 마련해 진프 시네마를 운영했습니다. 음악과 영화를 테마로 한 마켓과 감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의림지 캠핑존 등은 색다른 매력을 안겼습니다. 그 결과 영화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대표 프로그램인 원서머 나잇이 전회 매진 기록을 세웠고 외지인들의 사전 예매율이 3배 가까이 늘면서 각종 공연마다 매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렇게 겪었던 부침을 이제 마침내 뚫고 이렇게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더불어 도심 상권이 살아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너무 도움이 됐었죠. 네. 외부에서도 되게 많이 오시고 여기 뭐 연예인들 팬분들도 진짜 많이 오셔서. 음악영화제는 신인 영화음악 감독들의 든든한 등용문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무대였습니다. 원래는 다른 영화제들은 음악 감독이 이렇게 큰 자리를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런 영화제에서는 음악 감독들이 직접 그 인터뷰 Q&A 세션도 하고. 하지만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영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20년째 청풍호반에서 이어온 영화제의 정체성이나 상영 영화관 확보 문제 등은 영화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냄새라든지 약간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된다면 더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청풍에서 도심 속으로 무대를 옮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보다 대중적이고 보다 주민 친화적인 무대로 내년 만남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가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의 즉각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어떤 설명 없이 5천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추모 조형물의 설치는 유가족과 충청북도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스타즈가 새 시즌을 앞두고 열린 박신자컵에서 최종 4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6팀과 해외 강팀 4팀이 참가해 대회 규모가 커진 가운데 KB스타즈는 국내 팀 중 유일하게 4강에 진출했습니다. 팀의 핵심 전력인 박지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대등한 경기를 펼쳐 정규 시즌 선전이 기대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센터 박지수가 유럽 무대를 밟으면서 박지수 없는 농구를 준비해온 청주 KB스타즈. 박신자컵에서도 복귀한 박지수가 어깨 부상으로 빠졌지만 KB는 오히려 끈끈한 팀플레이를 앞세워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예선 첫 경기 패배 이후 3연승으로 국내 팀 중 유일하게 4강 토너먼트에 올라섰고 준결승에선 일본 최강 후지스와 맞섰습니다. 강희슬이 27.12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허예은과 송윤아가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외곽 수비의 아쉬움 속에 73대 78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진 3, 4위 결정전에서도 KB는 강희슬이 3점슛 7개를 꽂아 넣는 등 팀 전체가 18개의 외곽포를 터뜨리며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큰 신장을 앞세운 스페인 사라고사의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비록 4위에 머물렀지만 KB가 얻은 성과는 뚜렷합니다. 강희슬이 득점왕에 오르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허예은의 경기 조율 능력은 한층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나윤정의 복귀와 함께 성수연의 성장과 아시아 쿼터 사카이 사라의 합류라는 새로운 전술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 좀 주 득점원이 득점을 좀 더 해줘야 다른 선수들도 부담 없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 자신감이나 책임감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남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팔꿈치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 이윤미의 공백이 앞으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컵대회를 통해 KB스타즈는 박지수 없이도 다양한 전술과 득점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완전체로 나설 오는 11월 정규리그 개막전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오늘 아이비와 동행하는 충북교육을 주제로 솔밭중학교에서 학부모 등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교육감은 아이비 교육은 학생 주도성을 키우고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래 교육의 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주 지역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충북 미래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에어로케이가 청주공항에 타이베이 취항 2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에어로케이의 타이베이 노선은 지난 2023년 9월 첫 취항 이후 매일 한 차례씩 지금까지 1683편의 항공편을 운항하며 25만 명의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한편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 이후 동계 시즌부터는 운항 횟수를 한 차례 늘려 매일 2회 타이베이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오늘 오전 8시 10분쯤 폭발물 오인 신고가 접수돼 한때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공항 측은 국내선 출발 게이트에서 엑스레이로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공항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을 위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물품은 전류 테스터기로 밝혀져 상황은 3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충주시가 육성하고 있는 지역 특화 품종 이지풀 사과 현장 평가회가 오늘 충주시 산청면에서 열렸습니다. 사과 발전회와 농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평가회에서는 이지풀 생육 진단과 식미 평가, 병해충 방제력 등 신품종에 대한 현장 적응성과 경쟁력을 진단했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15헥타르 규모인 이지풀 재배 면적을 오는 2030년까지 100헥타르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충청북도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시는 후속 절차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건축설계공모, 기본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7년 건립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미술관은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의림짓들 자연치유특구의 전시실과 지역작가 창작 공간 등을 포함한 연면적 4,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